2025년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 참여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든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재집권과 동시에 미국 우선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치로 반도체 배터리 가전 등 한국산 핵심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관세율은 평균 25%, 특히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최대 40%에 달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한 달 만에 70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주가는 급락했고 한국 증시는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타격을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공법으로 맞서겠다는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술 독립과 글로벌 생산 재편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즉시 내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사업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결정된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종속되지 말고 기술력으로 되갚는다. 삼성은 먼저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이미 가동 중이던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럽 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이었습니다. 삼성은 미국 대신 유럽을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즉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유럽으로 향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산업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 마이크론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삼성이 공급을 조정하면 미국 내 반도체 수급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의존하는 시장 구조를 역이용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삼성은 자사 반도체를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 예를 들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의 공급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생산 일정이 지연됐고 엔비디아의 GPU 생산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를 한국의 조용한 반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치 못한 파급력에 놀랐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려 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반격과 동시에 동맹 외교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독일, 네덜란드와 함께 차세대 반도체 공동표준화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기술 표준 독점을 견제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ASML, TSMC, 도요타, 인피니언 등이 참여했습니다. 즉, 반도체 생산에서 장비 소재 완제품까지 미국을 배제한 독립적 공급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 번째 반도체 전쟁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한국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한국 반도체 독립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반도체와 차세대 메모리 독자 개발. 둘째, 미국 외 국가로의 첨단 공정 분산. 셋째,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자립화. 이 프로젝트에는 정부, 학계, 기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경쟁력으로 바꿀 것입니다. 누구의 보호도, 누구의 제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삼성의 주가는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섰고 한국 내 기술 자립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여론이 갈라졌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동맹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CNN과 뉴욕타임스는 삼성의 반격은 단순한 기업 대응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기술 자존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옳았을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인가? 삼성의 기술 독립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충돌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 주권을 둘러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이 반격을 선언한 지 불과 한 달, 미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이 공급을 조정하자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주요 전자기업들이 줄줄이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애플은 차세대 아이폰 생산 일정을 3개월 연기했고 엔비디아의 GPU 공급도 부족 사태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전기차 업체 테슬라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하자 월스트리트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보호가 아니라 고립을 낳았다. 한국의 반격은 전략적이었다. 삼성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상무부와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 경제참모진 사이에 의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상무부는 관세 유지 입장을 고수했지만 재무부는 시장 충격이 너무 크다며 완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제품을 지킬 것이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불공정 거래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오자 한국과 미국의 외교 채널은 즉시 긴급 가동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워싱턴에 대표단을 파견해 정치적 압박보다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동시에 세계 기술 체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경쟁을 원합니다. 한편 삼성의 내부 전략은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유럽과 인도, 동남아시아로 생산 거점을 빠르게 재편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새로 완공된 노이다 반도체 단지는 2025년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은 최신 공정으로 알려진 3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양산하며 유럽 전자 기업들과 아시아 자동차 회사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막히자 전자기기와 자동차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를 넘어섰고 소비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관세 정책이 잘못됐다는 응답이 60%를 넘겼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비공식 협상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의 청와대, 외교안보실과 비밀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삼성이 미국에 대한 공급 제한을 완화해달라. 그러나 삼성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기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어느 한 나라의 압력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시장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현실 앞에서 벽에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내에서는 반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이 백악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 기술 생태계의 핵심이다. 이 서한이 공개되자 미국 내부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궁지에 몰렸고 결국 3개월 후 일부 관세 조항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미국의 압박을 피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 단단히 굳혔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위기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았고 삼성은 그 과정에서 국가 단위의 신뢰 브랜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 세계 언론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싸웠고 삼성은 기술로 이겼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 반년, 미국 산업 전반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반격은 단순히 수출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 공급망의 구조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여파는 미국 기업 내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25년 여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급망 공포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삼성이 조정한 반도체 납품 일정이 엔비디아, AMD, 애플 등 주요 기업의 생산을 연쇄적으로 늦췄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칩 생산이 3개월 연기되자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AI 서버 시장이 불안정해졌습니다. AI 기업 오픈AI, 메타, 구글 클라우드까지 연쇄적인 납품 지연을 겪었습니다. 한때 AI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던 미국이 기술적 병목 현상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삼성의 손끝에서 세계의 AI가 멈췄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0%를 공급하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미국 기술 기업의 핵심 시스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뒤늦게 삼성의 협상 의사를 전달했지만 삼성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유럽과 인도,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선을 재편했고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유지되는 한 이전처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 정부는 외교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 일본, 인도와 함께 새로운 기술 협력 플랫폼, 글로벌 반도체 연합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포럼은 반도체 소재, 장비, 설계,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공동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였습니다. 이 포럼에는 ASML, TSMC, 도요타, 인피니언, ST마이크로 등이 참여했습니다. 즉,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인 셈입니다. 미국은 즉시 이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산업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럽은 기술의 정치화를 원하지 않는다. 공급망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반도체 동맹 전략을 거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때 삼성은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독립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8월 경기도 화성 캠퍼스에서 자체 개발한 뉴럴 메모리 칩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반도체보다 70%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전력 소모는 절반 이하로 줄인 차세대 AI 전용 칩이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전 세계 주요 IT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삼성은 이 기술을 미국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에게 먼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달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고, 미국 내 AI 기업들의 주가는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현상은 기술 주도권이 이동한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CNN은 긴급 분석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조 기업이 아니다. 그들은 세계 기술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 미국 내부의 혼란은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은 관세 철회를 주장했지만 정치적 자존심이 이를 막았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는 기업들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삼성과 직접 접촉하는 비공식 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을 방문해 공급 계약을 재협의했고, 애플 역시 삼성과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을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전히 관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현실적인 생존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미국 내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국 산업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고, 언론은 삼성이 미국 정부보다 시장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반대로 기술로 국익을 지켰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삼성의 대응은 단순한 기업의 이익 수호가 아니라 국가 기술 주권을 지켜낸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국제무역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의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를 바꿨다. 이제 세계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다극적 기술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그리고 삼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경제사에 남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술 냉전의 시작, 그리고 한국의 시대. 2025년 가을,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관세 전쟁이 불러온 혼란 속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기술 외교 주체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운 관세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공급망의 구조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협력 강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생산 재편, 그리고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공개. 이 일련의 결정은 세계 기술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반도체 정상회의. 이 자리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30여 개국의 기술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정치인도 미국 기업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관세와 장벽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연설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의 발언 직후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들은 자유기술연합 결성에 합의했습니다. 이 연합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통제 없이 기술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는 협약으로 미국의 독점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보여준 투명한 기술 협력 모델이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 선언은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 증시는 세계 주요 시장 중 가장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술 패권이 이제 한국 중심의 신뢰 네트워크로 재편된 것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관세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장벽이 우리 자신을 가뒀다. 삼성은 기술로 승부했고 미국은 정치로 패배했다. 이 발언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주도해온 세계 무역 질서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그 균열의 틈에서 기술로 질서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산업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국가 신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외교 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한국은 68개국과 기술산업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인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평가를 낳았습니다. BBC는 보도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기업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외교의 언어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썼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을 고립시켰고 삼성의 개방은 세계를 연결시켰다. 이제 세계는 단순한 경제 경쟁의 시대를 지나 기술 신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 미국이 경제 질서를, 중국이 제조 질서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한국이 기술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승부는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한 나라가 보여준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술로 대응하고 정치적 압력 앞에서도 원칙으로 맞선 결과였습니다. 세계 경제사에 남을 이 장면은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힘으로 만든 제국은 무너졌지만 신뢰로 세운 기술의 제국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 답은 이미 시작된 듯합니다. 삼성이 만든 변화, 그 중심에 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가 배우는 모델이 되었습니다.